방송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인 한규만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대화가 자녀들이랑 단절된 경우에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녀하고 대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상처가 길게 시간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자녀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성급하게 우리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답형의 질문들을 많이 상담을 해 오십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부모님이 많은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단절된 대화를 다시 연결하기까지에는 분명 그 아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 속에서 저 아이가 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아셔야 되고 그 이유가 부모님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뭔가 어떤 행동의 모션을 좀 취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아이한테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있다면은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오늘도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고 오늘도 좀 더 애썼구나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좀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미안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런 대화의 방법의 시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자녀를 향해서 편지의 글로서 먼저 엄마 아빠가 또 부모로서 이렇게 너하고 다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글로서 표현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좋고 네. 요즘은 워낙 또 스마트 시대니까 지속적인 문자로서 아이한테 부모의 감정이 이렇게 내가 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너를 향해서 좀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구하고 용서도 구하면서 변화하기를 원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할게 라고 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의 상태를 전달해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좀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단절된 대화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키거나 그러면 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네. 접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단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부모가 어디 외부에서 상담을 받아서 어떤 교육에 참여해서 부모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 그 모션을 취할 때 아이는 더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님의 입장 속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나 이렇게 해서 뭐 변화되려고 하고 뭘 바꾸려고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몸으로 자기가 기다려가면서 조금씩 시행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해 가는 거죠. 대화의 방법을.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조금 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코치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막 울잖아요. 네. 응애응애하고 막 울면은 그게 왜 우는 겁니까? 나 지금 배고파서 울어요, 똥 쌌어요 울어요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아이의 감정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이 감정 상태를 전해주는 것. 충분히 아이들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 마음도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뭐 코치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의 감정을 잘 조절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왜 번거롭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거부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받는 감정 상태가 어땠을 것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어른이나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저분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자기 어떤 권위를 찾는 분이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미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 그 부모의 감정을 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감정도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뭐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의 감정을 코치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네. 그 감정 코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이들의 감정을 코치한다는 것이 참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코치함으로 성장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충돌을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충돌, 대립 관계가 생길 때에 보통 요즘에는 부모가 그걸 다 저학년일 경우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자기 이기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무시하거나 어떤 싸움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이의 그 감정을 코치하는 부모의 역할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아이가 그 충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자녀의 감정을 코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네.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녀의 감정을 코치하지 못하는 부모의 유형은 이제 이 감정 코치를 전문으로 이제 연구하신 존 가트만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축소 전환형 부모와 또 억압형 부모, 네. 방임형 부모, 그다음에 감정 코치형 부모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대략 축소 전환형 부모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의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자기가 사랑해서 키웠던 강아지가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죽은 거에 대한 아이의 감정은 상당히 충격이잖아요. 네. 이제 그 부모는 이 축소 전환형 부모는 아이의 그 감정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죽은 거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야, 아이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빨리 그 아이의 감정 상태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부모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지만 아이가 슬퍼하고 그 감정을 자기가 좀 조절하고 추스려야 될 그런 어떤 공감의 형성들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철수야 너 햄버거 좋아하지? 아빠가 햄버거 사줄게. 저건 잊어버려. 햄버거 먹으러 가자. 아빠가 너 좋아하는 뭐 게임 카드 사줄게. 아빠랑 게임 카드 재밌게 할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부모 입장으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정적인 아이의 감정 상태가 빨리 그냥 사라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부모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감정의 상태를 가진 부모의 유형은 아이에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위험하죠. 네. 아이의 감정을 전혀 무시하니까 결국 아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들은 다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못 되죠. 그리고 앞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감정을 코치했을 때 어떤 대립 관계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충돌이라든가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이 감정을 코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친한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지금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친구가 내가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도 같이 공감해 주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저 친구가 어떤 상을 받아서 기뻐하는데 친구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나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의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만약 이 감정이 무시되어져 버리면은 내 감정도 무시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좀 억압형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억압형 유형의 부모는 감정 표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질 않아요. 비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판단을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부모가 그냥 억압해 버려요. 그냥 조종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억압해서 부모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앞서 말했던 추수 전환형의 부모 유형 같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부모의 그 억압적인 행동의 말에 듣다 보니까 나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많이 가슴속에 억압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게 보시면은 좀 그래요? 이해하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저희는 참 착하게 자랐다 그랬을 때 칭찬 많이 받고 물론 잘해서 자기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입장 속에서 아이를 많이 억압하고 엄마 아빠의 기준에 의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억압을 안 당한 아이네요. 착하다는 얘기를 자유스러운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자유스러운 성향의 사람.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아이는 부정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부정되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자기 감정 상태를 조절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방임형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이 방임형 부모 유형은 모든 감정을 표현하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조절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왔을 때 그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 갈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감정을 충분히 분출하고 나타내지만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임형이죠, 쉽게 말해서. 네. 다 하긴 하되 알아서 해가 돼 버리니까. 알아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그리 아직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계속 발달 단계에 있고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성인 같으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자라면서 형성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해결점을 어디로 가냐면은 부모를 찾거나 엄마를 찾거나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네. 또 자녀가 나가서 네. 또 대인 관계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정 코치라는 좀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신 한규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븐에듀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길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